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김창옥 지음. 변화를 위한 작은 제안. 좀 이기적으로 살기로 합시다. 제가 연기에 도전하는 이유는 성악을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즐겁고 몸으로 부딪혀 깨닫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송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이유도 나의 다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강연에서 쓸 수 있는 감정선은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진심이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 쓰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른 색도 많습니다. 언젠가 그 색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선택한 활동이 연기입니다. 강연에만 시간을 할애하기에도 버거운 일정이지만 이기적으로 내게 연기할 시간을 줍니다. 라비 힐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는가?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회를 만드셔서 꼭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이기라는 게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산다고 세상이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에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연기를 한다고 세상이 파괴되진 않는 듯 말이죠. 여러분도 남의 눈치 보느라 평생을 억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언젠가는 꼭 스크린에 나오는 지금과는 같지만 다른 새로운 제 모습을 보고 싶고 또 그럴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제대 이후 제 삶에서 군대 시절이 어떤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면서 힘들다의 기준을 극한으로 힘들었던 군대 시절에 맞춰서 판단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때보다 안 힘들면 별로 안 힘든데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닥이니까 그보다 힘들지 않으면 무감각한 거죠. 저는 24살에 단돈 17만 원을 갖고 성악 공부를 하겠다고 상경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데 그때는 이러한 마음이 든 거예요. 벼룩시장 보면 구인 구직란에 천지가 일거리더만.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해서 생활비와 성악 레슨비를 벌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로 배달했는데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배웠는데 별로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달하면서 말을 했어요. 중앙일보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낭만이 있었죠. 한 달 열심히 배달하고 수금도 갔어요. 자동이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수금을 해가면 돈을 좀 더 줬어요. 어느 날 신문값을 받으러 갔는데 어느 집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집에다 신문을 배달하고 돈을 받으러 간 거였죠.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뒤돌아 나왔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군대 시절과 비교해서요. 항상 힘들다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면 머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때리잖아. 여긴 애들 소꿉장난이지 뭐. 저는 무난하지 않은 제 인생을 가려보려고 항상 밝게 지냈어요. 가면을 쓴 거예요. 남들은 금방 알아봐요.
저게 본 모습인지 가면인지, 왜 저렇게 웃지?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센 척하지? 하고요. 나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고는 삶의 무게감의 기준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것보다 무겁지 않으면 가볍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 자신에게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듦의 기준은 모두 다르다. 힘듦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우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두 힘든 일의 기준이 다릅니다. 누구한테는 힘든데 누구한테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힘듦의 기준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너는 이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영영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립니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 힘듦을 공감해주면 괜찮은데 팀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때는 회사에 간이 침대 깔고 잤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이게 직장이야? 회사에 놀러 왔어? 팀장의 힘들다는 기준과 팀원의 힘들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액체마다 끓는 온도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지금의 힘듦을 저울질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기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척도만 옳다고 여기면서 평생 그 기준으로 타인의 삶을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평생 그 잣대로 힘듦을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시절의 고난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몸이 버틸 수 없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머리로는 아니 이게 뭐가 힘들어? 예전보다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예전보다 일하는 시간도 줄었는데 완전 배부른 소리지. 더 전진해야 돼. 지금 나약한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채찍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의 기준에 못 미칠 뿐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를 건너온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잣대만을 부여잡지 마시고요. 보상으로 대충 넘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너 힘들었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 고생했으니까 비싼 거 하나 사도 돼. 이건 그냥 잠깐의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나 채찍질이 아닌 보살핌입니다. 힘들었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고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어뒀던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스스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제안. 누군가 내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만 명심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됩니다. 힘들겠다. 괜한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과 공감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편이 훨씬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듦의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그냥 듣고 그의 힘듦을 모두 인정해 주세요.